네,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주 악질적이고 위협적이다. 네, 교수님, 이 초국가 범죄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건지, 검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초국가 범죄의 의미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네. 접두어 초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이제 넘어서 일어나는 범죄다. 그러다 보니까 범행의 계획, 실행, 착수, 또 그 범죄를 통한 수익 구조, 또한 이 범죄자가 숨어 다니는 도피, 은닉, 이것이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 이상 걸쳐서 일어나다 보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그러한 국제 범죄다. 이것이 이제 그 초국가 범죄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는 마약 밀매라든가 유통 또는 뭐 밀수, 인신매매, 특히 이번에 그 논란이 됐던 그 온라인 사기 스캠뿐만이 아니고 온라인 도박 등이 이제 대표적인 그 초국가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치안에 대한 위협도 되지만 또 안보에 대한 또 위협도 되는 뭐 두 네. 가지 성격이 있다 보니까 국가 기능이 교란당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통치에 대한 신뢰와도 이제 직접적인 뭐 연관이 있는 그러한 이제 그 문제다. 그런데 이것이 국경을 넘나들다 보니까 그 사법 주권의 공백에 있어서 이 범죄 단체들은 상당히 유리한데 이것을 검거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의 공유라든가 또 법 체계의 분리, 또 네. 사법 공제의 그 한계 때문에 사실상 범인 검거가 그렇게 녹록지 않고 더군다나 그 범죄 수익의 환수에 있어서도 한계가 그 있기 때문에 네. 특단의 지금 노력과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러한 범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범인 검거가 녹록지 않은데 이번에 역대 최대 규모의 피의자 송환이 이루어졌죠.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리아 전담반에서 근거했습니다. 특히 로맨스 스캠 범죄자 15명은 대한민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의 합동작전에 의해 검거했습니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법무부는 조양미 국내법상 대한민국의 국제공조 중앙기관으로서 작년 5월 캄보디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였고 이들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담당 범죄인도 검사 등이 급파되어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그들을 직접 설득, 면담해서 범죄인들의 재체포를 이뤄내기도 하였습니다. 외교부는 주 캄보디아 대사관을 통해서 주 캄보디아의 내무부 그리고 이민청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송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력을 해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초국가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하에 우리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시작부터 송환까지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그 작년 그 7월경에 그 우리 그 청년이 그 취업 박람회 목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에 출국을 했는데 8월 초경에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그 발견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고문을 당하는 그런 모습, 또 마약을 강제로 이렇게 투약하는 이런 모습까지 사실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국민의 그 공분을 자아내는 그런 대목이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그 캄보디아 경찰의 협조 또는 우리 국내 대사관에서도 뭐 조금 소홀히 했던 이런 면들이 그 문제가 되어서 그 대통령께서 긴급 그 대응 특별 회의를 그 주관을 해서 이 국수본 부장이 현지에 직접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기해서 처음으로 64명을 송환을 하는 이러한 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범정부 그 TF가 구성이 되어서 이 한 기관이 아니고 법무부, 경찰청, 또 외교부, 그 국정원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범정부 이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본부가 마련이 되어서 이 캄보디아와의 그 적극적인 협조 아래 코리아 전담 TF가 현지에 마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64명이 10월 18일 날 압송된 이후에 전격적인 입체적인 이 작전에 대한 협조가 현지에서 일체돼서 이루어졌고 올 초에는 1월 그 5일경에 이를테면 그 셀프 감금을 통해서 엄청난 금전을 갈취당하고 또 성착취 동영상물까지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 이런 그 일당을 25명 이상을 이제 검거를 했고 1월 23일에는 73명을 이 전세기를 그 동원해서 또 2차 압송을 하는 그와 같은 이 한국인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그런 것으로 쭉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 AI도 사용했고 딥페이크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어떤 규모로 저지른 겁니까? 예, 그 73명이 지금 압송이 그 되었는데요.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해서 무려 480억 이상의 재산적 그 편취를 했고요. 특히 그 행한 범죄를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비난 가능성이 그 높은 것인데요. 예. 이를테면 로맨스 스캠을 주도한 그래서 피해액이 무려 120억 가량에 해당이 되는데 예. 이 그 부부 이 중간책이 있긴 했습니다만 총책은 네. 뭐 중국 의견이었지만 심지어 이 성형 수술까지 하고 또 그 현지에서 뒷돈을 줘서 1차 석봉까지 하게 되는 뭐 이런 형태였는데 이 로맨스 스캠에 그 동원된 그 AI 그 기술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하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던 모든 사람 내용이 다 이제 가짜였던 거죠.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그 범죄에서부터 또 최근에 많이 그 논란이 되었던 국가기관을 이렇게 사칭해서 제3자에게 대리 이 구매를 통한 그 중간에 금전을 이렇게 편취하는 이른바 그 노우쇼 사기 이런 범죄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그 인질 강도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자를 범죄로 했던 이런 그 도주했던 그 피의자 뿐만이 아니고 그 주식 리딩방 그 사기 그리고 허위 투자 사이트 운영 등을 주로 행한 이 범죄자들이 이 우리 국민 869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전격적으로 그 압송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네, 정말 다양하게 악질적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이 정말 첩보전 같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으로 위장도 하고 또 잠복도 하고 그랬다는데 이 코리안 전담반이 이번에 어떻게 활약했습니까? 네, 그 코리안 전담반이 지금 50일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 그 작전을 그 수행을 했고 네. 이제 주요 업무는 아무래도 도주범에 대한 추적 검거 그리고 특히 그 이번에는 현장에서 이 사기 단지에 대한 현지 첩보 수집 분석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공항 프놈펜 그 공항에 이 위장 또는 잠복 근무까지 했던 거죠. 한국인 관광객으로 그 위장을 해서 현지 그 캄보디아 경찰하고 긴밀하게 그 정보의 그 공유 또 관련된 증거의 그 서류 제공 등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을 그 수행을 했고 다만 어쨌든 그 형사 주권에 관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뭐 강제 수사라든가 체포 등은 그 캄보디아 경찰이 맡았을 것으로 뭐 추정이 됩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 첩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 전체에 대한 기획을 지금 코리아 전담 그 TF가 역할을 했다.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인 경찰과 그다음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캄보디아 그 경찰이 그야말로 그 원팀으로서 협업을 해서 직접 수사에 버금가는 그와 같은 잠복 수사, 위장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긴박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를 찾아서 격려했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오셨습니다. 법무검찰 박영관 김상입니다. 네, 고생 많습니다. 국세청 박영관 조영사입니다. 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현지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바람에 피해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피해 숫자도 줄고 강도 신고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지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자금이든 인력이든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국민들과 좀더 논의 내실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면 보람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대통령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또 든든하죠. 사태 초기부터 대통령이 직접 챙겨왔는데 그간의 정부 대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그 작년 그 7월 즈음에는 다소 부진했던 국민 또는 그 국제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와 같이 그 온라인 스캠이 이 동남아 지역에서 창궐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우리 그 정부가 다소 그 같은 정보를 흡수하고 분석하는데 조금 뭐 미흡했습니다만, 뭐 심지어 그 국회의원들도 2년에 걸쳐서 이곳에 방문했었습니다만 정확한 대안을 내놓는 뭐 이러한 그 현상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께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 그 표명 이후에 이른바 이 범정부 그 TF를 그 구성을 해서 그 전에는 각 기관이 자신의 일만 터널 비전으로서 마치 공무원의 좀 병폐적인 것이 그 터널 비전 또는 자기 영역 일 아니면 핑퐁식으로 떠넘기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 소위 그 범정부 TF를 그 구성을 해서 하나의 합동 팀으로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정원의 면밀한 첩보 수집에서부터 외교적인 그 협조는 외교부, 그리고 국제 형사 공제에 있어서의 그 법무부의 그 지원, 그리고 현장에서 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밀착된 경찰청의 그 활동, 또 금융과 관련된 그 금감위의 지원 등 이른바 그 K 공조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모델을 얘기할 정도의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앞으로의 지속성, 그리고 이와 같은 이른바 모멘텀을 과연 캄보디아로 하여금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외교적 역량과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그 캄보디아의 단속 등이 과거 국제기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효과가 있는 듯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원래대로 70% 이상이 온라인 사기 공장이 다시 재개를 하더라. 이와 같은 점에 우리가 조금 더 그립을 주고 지속 가능한 협조, 또 지속 가능한 요청, 또 캄보디아 당국과의 이 신뢰관계에 기인한 외교 관계 연속, 뭐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결과를 두고 K 공조의 결실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정부 TF뿐만 아니라 코리아 전담반 그리고 현지 캄보디아 경찰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처 간 공조뿐만 아니라 국가 간 공조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 문제는 그 현장에서의 치안에 관한 협력 못지않게 네. 이른바 그 국정 운영 책임자, 이 대통령 차원에서의 외교적 역할이 가장 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캄보디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외교 정책적으로 강압 외교, 비군사적 어떤 강압 외교의 한 모습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이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과 그 회동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실상 그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간접적인 그 압박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와 같은 회담 이후에 한국 코리아 전담 태스크포스를 바로 국제사회에 언론에 공표를 함으로써 사실상 그 캄보디아 총리로 하여금 하나의 청중 비용을 이제 치르게 한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것을 없던 것을 하거나 무엇인가 후퇴하거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그 청중 비용적 외교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이슈를 함께 링크하는, 즉 우리가 이를테면 ODA에 대한 지원에 관한 좀 고려를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그 메시지, 또는 그 관광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출국
위험 지역이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요. 예. 뭐 이런 등 그 종합적인 것이 외교의 한 성과였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한국인을 건들면 폐가망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규범 중심의 선언,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향후 이와 같은 명분적 그 차원에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 하는 이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결국은 치안 기관끼리, 치안 당국끼리도 협조가 이루어졌다. 요약하게 되면 이번은 그 외교가 밑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협조의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말씀하신 외교적 조치와 관련한 부분,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외교 현장에서도 공동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이 스캔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역사적 경험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한국이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캄보디아에게도 새로운 모델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nd the recent unfortunate development that involved one of Korean students that passed away in Cambodia. I would like to offer condolences for this unfortunate incident and also work together to try to track more of the people involved in this. Cross-border crimes, including drug, human trafficking, and scam online, is a priority of the government of Cambodia. 스캔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양국 간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위협이 되는 초국가 범죄 해결에 양국이 공동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캄보디아가 지금 거대한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국제사회가 이거를 어떻게 소탕을 시킬 건가?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렇게 아세안은 물론이고 중국 또 일본과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이 공조가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상 그 시안누쿠빌이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중국의 그 1대1로 그 전략의 거점 도시였는데 네. 2019년 이른바 그 중국이 도박을 금지하고 더군다나 코로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태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사실은 와해되는 급속하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카지노 여러 가지 금융망 뭐 이것이 그 범죄 조직에게 넘겨지게 되었고요. 이것을 사실상 그 캄보디아 정부가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뭐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네. 캄보디아는 사실 이와 같은 온라인 산업의 수익이 그 GDP의 무려 40% 가까이 이루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국가가 여기에 요구를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데 이른바 이 범죄 그 단지에서 지금 일하는 그 국가 출신들을 보게 되면 30여 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국제적인 공조가 상당히 필요한 이제 그런 대목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과 그 영국도 지난해 여름에 이 배후에 있는 그 프린스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그 제재, 네. 또 국제적인 금융망으로부터의 격리 등의 일정한 조치를 취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캄보디아 정부도 이와 같은 공장에 대한 적극적인 범죄 공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 사안에서도 중국이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천즈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 또 중국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와 같은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왜냐하면 납치에다가 또 감금, 고문 뭐 이것은 온라인 스캔뿐만이 아니고 국제 규범에 유배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명분적으로 봐서 국제적인 이른바 그 외교적 그 압박 또 국제적인 공조를 지속적으로 캄보디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왜냐하면 형사 주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야말로 침공을 해서 그 공장을 폐쇄하거나 와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는 그 캄보디아 그 정부 당국의 의사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지금 그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재하신 일본과의 회담 또 중국 시진핑 그
주석과의 회담 등을 통해서 직간접적인 캄보디아에 대한 압력 그리고 유엔을 통한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고 하는 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캄보디아의 처신에 대한 촉구 등이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뿌리가 정말 깊기 때문에 초국가적으로 협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인접국으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치면은 여기로 가고 여기를 치면 여기로 가고. 그래서 이 브레이킹 체인스, 아예 사슬을 끊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나라 경찰이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이 한국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브레이킹 체인스라고 하는 그런 공조 협의를 했습니다. 예. 세 개의 국제 기구가 참여를 했고 무려 약 20개 국가가 함께 동참을 해서 약 25건의 국제 범죄 사례를 공유를 하고 75건의 범죄 수법까지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이른바 도주하는 이와 같은 범죄자들을 동남아시아에서 그야말로 동시다발적으로 검거를 하는 이런 작전에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했던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만큼 인터폴이 무엇인가 주체가 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 한국 경찰이 사실상 운영하는 왜냐하면 경제적인 지금 지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동남아의 이와 같은 도주자 피지티브를 그야말로 모두 다 발본색원하는 그런 역할에 이 한국 경찰이 주가 돼서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예. 이것이 사실 앞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주요한 이니셔티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검거도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예방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주 있으면 $2,000 준다. 이런 광고 아직도 보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면 될까요? 크게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가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예. 통신을 거쳐서 결국은 계속 믿게끔 하는 것은 플랫폼 그런 영역이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이제 금융 영역이니까 이 중간중간을 사실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짜 전화가 사실 오는 경우에 해외 발신지를 보여주거나 사전에 차단을 하는 법도 하나의 예방이 될 테고요. 또 플랫폼 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패턴 분석을 해서 사기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경고나 차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사실 이 방안은 지금 싱가포르하고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네. 더군다나 이제 금융 단계에서도 이를테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이것에 대한 경고라든가 금전적인 이종을 막는 이러한 사전 억제 장치를 금융당국이 책임을 맡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대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각 개별 개인 주체들도 사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노인층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에 쉽게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가동하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한 예방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